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실화 이야기예요. 결혼 전 저는 대기업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장이었고 제 디자인이 매장에 걸리고 유행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제 아들을 낳은 후에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직업도 전문직인 약사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바쁜 와중에 아이 육아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가 정성껏 차려드린 음식을 보시면서도 항상 시큰둥하셨어요. 우리 집안 큰 며느리는 요리를 잘해야 하는데 넌 이걸 요리라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진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해요. 전업주부면 최소한 집안일에 성의를 보이셔야죠. 그리고 동서는 더했습니다. 형님은 일 안 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맞벌이 하니까 맨날 바깥일로 바쁘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동서는 천천히 일어나 편안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동서 편만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남편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지영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영이 상처받으니까 차별은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면서 다정했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해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시도 시간이 지나며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요. 이젠 대놓고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혼자 돈 버느라 고생이네. 이런 무능한 며느리 만나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예전에 당당했던 디자이너 시절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시댁 눈치만 보며 움츠러든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게 조금씩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꿈을 다시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정확히는 저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복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최소 오후 2시까지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예전 디자이너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들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밤마다 남편과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부터 쇼핑몰 운영, SNS 활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메모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될 때까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몰두하는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아직 늙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너는 주부가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어머님,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시도 웃기고 있네. 너 일 쉬고 집에서 놀고 먹은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사업은 무슨 괜히 돈만 까먹지 말고 꿈 깨. 시누이는 더 독했어요. 언니, 자기 객관화 좀 하세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서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형님도 이제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그런데 솔직히 현실을 좀 보세요. 심지어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 와이프 좀 말려. 괜히 돈 날리고 망하면 너만 수습하느라 고생이야. 신우가 시어머니의 말을 거들었어요. 맞아, 오빠. 언니가 이상한 생각 가지지 말게 해야지. 이 와중에 동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형님이 실패하면 집안에 빚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집까지 날리면 큰일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욱 실망시켰어요. 예전 같으면 저를 감쌌을 텐데 이번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우리 가족들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 여보, 당신까지 나 못 믿어서 그럴 거야? 아니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결심이 섰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저를 무시하고 있구나.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구나. 저는 시댁 식구들을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켜보세요. 제가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한 걸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요게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네.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할걸?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조롱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제 의지를 더욱 태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샘플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학교 간 사이에는 공장과 연락을 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매달렸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은근히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도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옷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SNS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도 점점 늘려갔어요. 드디어 3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든 원피스 한 벌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입고 나오면서 인터넷에 화제가 된 거예요.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입소문도 퍼져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시댁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요.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직원도 3명을 채용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 은영 씨였죠. 워낙 오래 일을 하신 분이기도 했고 저 역시 자주 얼굴을 보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은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어서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은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 약사님이. 은영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편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약사님이 바람 피우고 계세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여러 번 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은영 씨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저희 약국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이랑 사귀고 있어요. 일 끝나면 둘이 나가서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약사님이 평소에도 비싼 선물들을 많이 사주더라고요. 은영 씨가 손까지 떨어가며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다정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약국 뒤편 조제실에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신이 안 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너무 대놓고 뻔뻔해져서 저도 그냥 그만둘 생각으로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밤늦게 사업에 매달려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 거예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약국 일이 좀 밀려서 늦었어. 당신 저녁은 먹었어?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응? 왜? 약국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 먹고 계신 것 같아서.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니야, 밥 잘 먹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혹시 약국에 예쁜 직원 있어? 뭔 소리야? 당신 오늘 이상하네.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봤자 남편이 발뺌하거나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것이 뻔했거든요. 다음날 저는 사진보다 두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저는 약국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과 어린 여자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둘이 대낮부터 팔짱을 끼고 친밀하게 대화를 하며 향한 곳은 약국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였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건너뛸 정도로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었나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뒤를 쫓아가 로비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당신이 왜? 여기서 뭐해? 내가 뭐 하냐고?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확인하러 왔지. 그러자 상간녀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점심 먹으러. 너희들은 점심을 여기서 먹어?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남의 남편 꼬셔서 재미있어? 남편이 뒤에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모텔 로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바람은 그냥 실수였다고? 너는 6개월 동안 계속 실수였어? 제발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난 혼자 못 살아.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겉으로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말이에요.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때 제 사업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직원도 8명으로 늘렸고 강남에 있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까지 했거든요. 어느 날 신우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톤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언니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에 자리 하나 없을까요? 저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요. 며칠 후에는 동서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한껏 꾸미고 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저도 형님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동서, 지금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건 형님 회사가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옆에서 잘 배워서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진짜 각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우리 회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네가 이렇게 잘 된 건 우리 아들 덕도 있잖아. 그동안 내 아들이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폄하하더니 이제는 전부 자기 아들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큰 회사를 혼자 운영하기 힘들 거 아니야. 옆에서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면 어떨까? 도와주시겠다고요? 응.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 다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해.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왕 같이 하는 김에 이 회사 지분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너 혼자만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회사 지분을 나눠달라고요? 당연하지. 네가 성공한 것도 전부 뒤에서 가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성공을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하는 건 당연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힘들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성공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며 지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아요. 내일 전부 회사로 오세요. 여러분께 자리도 하나씩 드리고 지분도 나눠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 소식을 들은 신우도 전화로 들떠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부장? 이사? 역시나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저는 마케팅 쪽 일하고 싶어요.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날 시댁 식구들은 한껏 차려입고 제 회사에 나타났어요. 마치 취업 면접을 보러 온 것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들뜬 표정으로 왔기 때문에 멀리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중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회사 식구가 되는 거구나. 기분이 좋네. 저는 그들을 모두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께서 맡으실 업무와 담당 구역이 적혀 있어요. 업무는 제대로 숙지해 주세요. 그들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표정이 싹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1층 화장실 청소? 맞아요. 어머니께서는 1층 화장실 청소 담당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신우가 소리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직원 식당 밥을 하라고요? 저한테 부장 자리 준다고 했잖아요. 부장 자리?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자리를 드린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는 마케팅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말단 영업직이에요? 아, 그것도 마케팅이에요. 직접 발로 뛰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 맞아요. 그리고 지분도 약속대로 드릴게요. 각자 담당 구역의 지분이요. 당연하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김 팀장이 서류 들고 올 테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짜릿한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말단 영업사원과 화장실 청소 업무 배정을 받은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를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일자리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신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허드렛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청소도 식사 준비도 영업도 중요한 일이고요. 동서 역시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님, 저희를 이렇게 무시할 거면 처음부터 왜 오라고 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일을 배정해드린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아버리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시댁 식구들이야, 시댁.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켜? 당장 제대로 된 자리를 내놓으라니까? 어머님, 이게 제대로 된 자리예요. 싫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고 말하겠다. 회사 집은 우리랑 제대로 안 나누면 현우랑 이혼시켜버릴 거야.
이혼시키겠다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이혼 신청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 쫓겨나는 거 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 이미 저희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뭐라고? 저희 이혼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서류도 준비 중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신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언니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다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던 건 알고 계시죠?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바람을 피웠어? 거의 6개월 동안이요. 약국의 젊은 직원이랑 불장난을 했더라고요. 이미 증거도 있고 제가 현장을 덮친 적도 있어요. 그때 남편도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아마 화장실 청소시켰을 때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 그게 사실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말이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빨리 대답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전부 사실이에요.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이 멍청한 자식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혼하면 너랑 나랑 재산 분할 해야 하잖아. 회사 지분의 절반은 내 거야. 알고 있지?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 웃기시네. 뭐가 웃겨?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이 회사는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회사예요. 뭔 소리야? 네가 만든 회사잖아. 맞아요. 제가 만들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명의예요.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월급 사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 아버지가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미리 부탁드려서 회사에 오셨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인어른, 내 딸이 밤새워서 일해서 만든 회사인데 뻔뻔하게 바람까지 피우고도 지분을 달라고? 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이 자식아, 정신 차리고 살아. 뺨을 얻어맞은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없으면 따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희한테 아이도 있는데. 내 딸은 이미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너 같은 놈이 없어야 더 잘 살지. 시어머니가 다시 애걸복걸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다들 이제 그만 가세요.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을 모두 회사에서 내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너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시어머니에 이어 신우와 동서 모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진짜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내쫓긴 후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한바탕 폭풍이 물러간 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지겠구나. 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과거에 무기력했던 전업주부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무시당했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복수도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모두 내쫓은 후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죠.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재산 분할도 거의 나눌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남편의 불륜을 알려준 은영 씨를 우리 회사로 영입했어요. 은영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장님,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회사도 점점 더 성장했어요. 직원이 15명을 넘어서면서 매출도 월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예전보다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살며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아빠랑 안 만나는 거야? 그래, 엄마랑 둘이 살 거야. 괜찮지? 나는 좋아. 엄마가 웃고 있으니까 나도 좋아. 아이도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꽃뱀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은영 씨가 알려주었어요. 사장님 들으셨어요? 약사님이 완전히 망했다던데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약사님한테서 돈을 엄청 뜯어낸 다음에 잠적했어요. 약국 운영자금까지 다 가져가서 약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여자가 꽃뱀이었다니요. 얼마나 사기 당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약국도 내놨고 빚까지 생겨서 완전히 망했대요. 그 후로 남편의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약국을 잃고 다른 약국에서 박봉의 월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댁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들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동서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대요. 급여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 더 처참했어요. 신우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살던 집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가끔 그들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에요. 결국 직원들이 나와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했던 주부는 온데간데없고 당당한 한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어요.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이제는 대기업과도 종종 콜라보를 진행할 정도로 나름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은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때의 저는 시댁 눈치만 보며 움츠러들어 살았는데 지금의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아들과 회사 식구들까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복수한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달콤한 복수였어요.